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고요. 보조 강사를 맡게 된 고양국제고등학교 엄혜용입니다. 우선 제가 연구의 소개를 동영상으로 가름하고요. 오늘 수업을 해주실 강사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하고 공지사항 몇 가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안 돼서 일단 시작을 하고 또 중간중간 들어오시면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 진행에 앞서서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파트는 사실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저희 줌 수업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선생님들의 얼굴이 보이고 서로 소통이 되어야 또 저희 강 선생님께서 굉장히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수업을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수업이 시작되면 화면 꼭 켜주세요. 그러면 우선 네. 저희 연구의 소개를 원래는 좀 해야 하는데, 선생님들 연구의 소개보다는 오늘 주로 강사 선생님의 어떤 수업이 위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 35초 네, 되는,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신 박세철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오신 선생님들 모두가 주인공이지만, 오늘 이 수업을 준비해주신 박세철 선생님은요, 어, 인간다운 교사, 밝은 선생님, 그렇게 지내기를 희망하시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지내시는 분이세요. 인간다운 교사, 아름다운 교사, 사람을 사랑해서 빛나는 선생님,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의 발령 동기이자 자랑스러운 동료이기도 합니다. 네, 열정교사 박세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마음으로 박수 쳐주시고 계시죠? 네, 박세철 선생님은 이렇게 SNS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시는데요.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일에 정말 열정을 많이 가지신 선생님이세요. 오늘 이 2시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또 이 수업에 많이 공감하고 많은 걸 배우시고 또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정도로 SNS를 캡처를 해왔는데요. 네, 허락은 받았습니다. 사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길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저의 소개 멘트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조금 있다가 제가 채팅창으로 설문 참여 주소를 올릴 거예요. 수업이 끝난 이후에 꼭 설문 참여도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 수업 진행하면서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선생님 2분께는 조용히 커피 기프티콘이 나갑니다. 네. 따로 공지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문자를 받으시면 주인공이 되셨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박세철 선생님의 수업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면 켜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그 보조 강사이신 엄혜영 선생님은 저랑 그 평상시에도 엄청 많은 그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큰 부담을 줄 그럴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뭔가 몸둘 바를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번 화면 공유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주제는 그 교수 평기 일체화를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학생 진로와 연계해서 이 고등학교 2학년 사회문화 수업에서 교수 평기 일체화를 어떻게 실현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사례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순서는요. 방금 전까지 이제 엄혜영 선생님께서 저를 너무 그 잘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살짝 이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이 토요일 오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신 분들께서는 아마 그 잠보다 단잠을 청하는 것보다 더 큰 고민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고민을 좀 나누는 시간,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그래서 그 고민에서 비롯된 이제 교수 평기 일체화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시흥에 있는 정왕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2학년 9반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단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저희 학교에서는 이 단체 사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학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단란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왠지 보여드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 네, 제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전 굉장히 평범합니다. 2학년 사회문화와 3학년 정치학업 수업을 맡고 있고 이렇게 아이들과 그냥 지지고 볶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한 가지 뭐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지금 이 연구회에서 저는 2019년부터 이제 3년 차에 접어든 연구위원인데요.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나, 그동안의 성장이 좀 있었나라는, 많이 더뎠다라는 그런 좀 반성을 요새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 제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여러분께서 되게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O 아니면은 X라고 한번 수신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이제 이렇게 O라고 답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주 대다수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같은 의미일 수도 있으나 네, 연수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네, 즉, 네, 10시부터 12시까지 꽉꽉 채우는 사람 멋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렇게 우리 저 수석님께서는 네, 네,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 지금 사회문화 이제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같은 그 시간을 잘 지킨다라는 그 행위가 상황 정의에 따라서 이제 주관적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뭐 이런 좀 사회문화스러운 농담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좀 학생들이랑 그 사회문화가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좀 느낌을 최대한 주고 싶어서 좀 이렇게 일상적으로 좀 아이들과 사회문화스럽게 얘기하는 게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 최대한 이제 짧고 굵게 그래도 놓치는 거 없이 좀 밀도 있는 그런 연수를 진행해 보고자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현재 그 이번 주가 너무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가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여름이 이제 시작되는 딱 그 계절이 변하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 몸이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는 정말 연수가 없었다면 네, 12시까지 계속 잤을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와 함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여기 계신다는 게 전 되게 감사하고 그만큼 또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선생님들께 좀 잠깐 정중히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교사로서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그 중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좀 더 이렇게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제가 그 사전 그 신청서를 받았을 때 우리 선생님들 중에 가장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기 초당 고등학교에 그 송이무 선생님께서 네, 이제 좀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실 것 같더라고요. 혹시 요 수업을 이렇게 이 연수를 좀 신청하시게 된 계기를 좀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새로 신규 발령받은 새내기 교사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어요. 제가 사회문화는 맡지는 않았지만 정치화법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3학년이다 보니까 수업이 어,
어떤 내용 위주로 수업이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수업과는 좀 다른 강의식으로만 일방적인 수업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신청을 하면 언젠가는 사회문화를 담당하게 될 테니까, 여기서 연수를 듣고 좀 선배 교사님들의 사례를 조금 듣는다면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조금 아이들과 음, 소통하면서, 어, 네.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발전을 기대하면서 이 연수를 신청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네. 고민이 있으신데도 이렇게 잘 나눠 주셔가지고 좀 더 이렇게 연수 진행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법 맞아요. 저도 고3 정법을 맡고 있는데 진짜 그냥 수능 EBS 강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나마 2학년은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겨울 방학 때부터 생각해낸 것을 지금 이렇게 담아본 노력을 해보았어요. 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그 연수 명단을 보고서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네, 저와 네, 2년 전에 잠깐 뵀었던 우리 고영의 수석 선생님께서 이 누추한 제 그 사례 나눔에 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신기우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주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저보다 더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수석님도 계신다는 게 전 되게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수석님께서 한번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이 혹시 있으실런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사회교과 선생님들 굉장히 존중해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왜냐면 너무 열심히 수업하시고 저도 나름대로 수업하고 있지만 저도 하면서도 항상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현재 지금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고 사회문화는 작년까지 가르치는데 올해는 가르치진 않아요. 하지만 언제든지 또 사회문화로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게 특히 이제 고3의 교과를 가르칠 때 항상 드는 고민들, 신규 선생님이건 수석 교사든 고3을 가르칠 때는 고민의 지점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의 요구, 학부모들의 요구, 하지만 교사로서의 뭐 철학과 정체성이 계속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들이 많고, 근데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 일반 선생님들이 정말 할 수 없을까? 또는 일반 선생님도 고3을 가르치면서도 EBS 강사처럼 박세철 선생님처럼 EBS 강사처럼 가르치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저와 이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제가 이 수업을 들어왔고 또 박채수 선생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또 이 선생님의 연수를 들으면 저도 배우거든요. 많이 배운 선생님 많이 배우고 그리고 제가 가져갈 지점도 너무 많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많아서 저도 정말 배우러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순수하게 배우러 왔으니까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먼저 많은 이제 고2, 고3 특히 이제 9등급으로 나눠지는 교과를 가르치고 수능과 연결되는 교과를 가르치면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수업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많은 고민들의 지점들을 같이 좀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나눔에 같이 동참하고자 왔습니다. 네, 선생님 많이 알려주세요. 네. 정말 네, 우리 수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네, 이런 기회로나마 이렇게 좀 얼굴 뵙고 인사 나누고 되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요. 네, 지금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참, 네, 이 경력 여부와 떠나서 이 거대한 사회 제도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의 고민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참. 그 한 가지 또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도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성포중학교의 이혜정 선생님께 제가 그 좀 지금 현재 수업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 어, 저도 이제
저의 경력이 길지 않아서 저도 3년 차여서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해보고 싶은데 또 줌으로도 하고 또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보다 제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조금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께 걱정스러운 건 그 수업 이제 뭔가 그 뭐랄까요? 좀 활동식 수업을 좀 중학교에서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좀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느낌보다는 좀 학문적인 성격에서 좀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끔 하려는 노력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일단 네. 걱정이 앞서지만 네. 일단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고민 많이 가지고 계시고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선 이제 제가 느끼는 이 고등학교 교사로서의 고민은 그냥 결국엔 지금 대학 입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학교 교육 과정, 학사 운영이 되어버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난히 이제 또 중학교와는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이 대학 입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의식 수업 위주로 하게 되는 게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생에 대해서는 좀 한 학생 한 학생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이런 좀 장점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대단히 어려워지는 걸 항상 느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학기 말에는 이제 폭탄이 떨어지죠. 네. 제가 뭔가 개별화를 해놓은 노력이 없는데 이제 학기 말에 무조건 요새는 이제 전 학생에 대해서 세특을 써줘야 되잖아요. 네, 정말 막막한 교사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생기부 부담이 엄청 크게 다가오는 게 이 지금 고등학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 이런 고민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인 게 또 고교학점제라는 이제 새로운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데를 보면은 여기 진로 학업 설계 지도라고 해가지고 학생들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잘 그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돼서 막 이렇게 뭔가 막 쫓아가듯이 하면 안 되겠다. 뭔가 지금부터라도 어차피 수업을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 수업에서 직업 이렇게 진로와 이렇게 연계하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봐야겠다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아이고 잠시만요. 이제 이런 이제 교사들의 고민도 있고 이제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번 수행평가에서 이제 마지막 문항으로 제가 물어봐서 답해 준 건데요. 여기 보면은 그 제가 들어가는 이제 학생이 거의 한 1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100명 중에 90%는 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위를 답해보라 했을 때 다 학생입니다. 네, 학생이고 다 비슷합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고 더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버겁다. 네, 네, 많은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네, 학교 수행평가, 지필평가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비슷합니다. 네, 시험 준비나 수행평가 등 뭐 할 게 많은데 잘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다. 막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가 시간 관리를 못한다는 이제 자기 자신의 원인을 찾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진짜 학생 개인의 그런 시간 관리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전 항상 그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고민이 있다. 네. 그리고 미래 진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정하지 못해서 고민이고 있다. 18살의 친구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죠. 네. 앞으로 계속 자기 진로에 초점을 맞추어 준비를 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데 아직까지도 고민하는 이 친구들이 저희 학교엔 대단히 많습니다. 네.
네. 네,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네, 답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 이걸 보고서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의도와 아주 동일하게 네, 학생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하는데 학교에선 학업으로 인해 이리 치이고 저리 치려서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탐구할 기회가 적다. 아, 이게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라는 걸 직접 제가 맞닥뜨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현실에서 참 친구들 고민이 많습니다. 네. 요 이제 시간표 되게 귀엽지 않나요? 네. 네. 저희 반 학생이 이제 저랑 이제 상담을 저희 반 학생들은 33명인데 그 친구들이 1시간씩 저랑 상담을 하고 있어요. 네. 2바퀴째 네, 2차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루 일과를 좀 준비해 오라고 했더니 알아서 초등학교스럽게 이런 계획표를 가져왔어요. 혹시 요 이제 딱 그 시간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성적을 유지하고 있을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네. 한번 이렇게 수신호로 1, 2, 3, 4 중에 어떤 등급에 속할지 한번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2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 네, 그럴 수 있군요. 네, 3등급. 네, 그리고 엄혜영 선생님은 역시 좀, 네, 야박합니다. 네. 아, 참, 이 친구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참, 규칙적이고 참 성실하게 사는 친구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친구는 5등급에서 지금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네, 5등급 학생인데도, 아이고, 네, 이런 지금, 일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수행 지필 준비에 너무 빠듯한 일과예요. 더군다나 2학년은 지금 격주 등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더 심각합니다. 네, 그 등교하는 주에 어떻게든 수행평가를 보려고 선생님들 쫓아다니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 진로와 관련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시간은 주당 1시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것도 이제 이제 전공이신 선생님이 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 이런 교과 선생님들이 시수가 조금 남으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로 교과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이렇게 빠듯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과연 학생들은 내가 누구일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있을까? 항상 저는 그게 참 의문입니다. 네, 참 그래서 열심히 사는 친구들 결과도 잘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저 경이로울 뿐이에요. 네, 제가 지금 그 친구들과 같은 학생이라면 저는 아마 4대를 가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1학기에 제가 진행을 했던 이제 그 수업 사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수업 디자인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올해 이제 대학원 제가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원에서 이제 일선으로 진로 및 직업 이론이라는 과목을 또 제가 수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이론도 많이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근데 그 수많은 진로 이론들이 결국에는 다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본질적으로 첫째는 나를 알고 두 번째는 내가 가야 할 그 직업 세계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나와 직업 세계가 얼마나 잘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잘 맞을지 이런 거를 따져보는 절차 결국에는 거의 모든 진로 이론은 이러한 순서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학교 수업에서도 학교에서 지내는 아이들에게도 나를 알고 직업 세계를 알 수 있을 만한 게 수업 시간에 다 이렇게 같이 얘기가 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교육과정 성취 기준 이제 교육과정을 이제 좀 쳐다봤어요. 네, 이렇게 쫙 훑어보면서 1학기에는 어떤 이제 단원에서 그러면 나를 알고 이 세상을 좀 더 알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찾았습니다. 네, 찾아서 그 개인과 사회 구조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나 그리고 나를 둘러싼 사회가 어떤 이제 관계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학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사회 문화 개념은 지위와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직업 세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이다 해서 이게 충분히 제가 의도했었던 그 진로와 연계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수업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더 그 상호작용이 더 많게끔 진행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가 굉장히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격주로 등교를 하고 있고 온라인 때는 이제 이렇게 컨텐츠 활용 중심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식으로 내용 정리를 최대한 이렇게 좀 학생들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교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수능이랑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같이 풀면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제 보면은 사실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이제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 이런 걸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해주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채로 이제 수행평가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제 수행평가를 위해서는 일단 제가 그 학기 초에 평가 계획을 잘 세워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사회문화를 저랑 이제 그 동료과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세요. 그래서 그 둘이 이렇게 지필을 한 번만 보고 수행에 좀 더 비중을 두어서 하는 평가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30점에 해당하는 게 오늘 이제 이렇게 사례 나눔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일단 평가 계획을 만들 때 그 채점 기준표를 루브릭 방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9년 2학기부터, 그러니까 지금 네 학기째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제가 읽은 책에서 이제 이 수행평가 설계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나는 이 수행평가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걸 하기를 원하는가, 네, 학생들이 무엇을 보여주길 기대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가 이 채점 기준표를 단순히 이제 성적을 산출하는 용도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부족한 점을 좀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나의 수업도 어떻게 이제 부족한 점이 있고 잘한 점이 뭐가 있는지를 따질 수 있게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행평가를 만들 때에는 현재 제 그 학교의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다 다루고 이따 보완할 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학생들은 좀 그 학력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네, 시흥에 이제 이 시화지구에서 뒤에서 한 두 번째 이 정도에서 중학교 내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준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수행평가 이제 이 제작을 할 때에는 그 세부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 세부 평가 기준에 이제 해당 그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교과 개념, 그 내용 요소와 그 다음에 그 내용 요소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직접 하게 되는지, 행동을 이제 보이게 되는지에 대한 기능 요소를 이제 좀 넣어가지고 평가 계획을 좀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초임 때 만들었던 이제 평가 네, 기준 이제 채점 기준이 이제 왼편이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식이라고 하죠. 요게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쓰고 있는 게 루브릭 채점 이제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혹시 그 선생님들께서도 이 두 채점 기준표를 딱 봤을 때 어떤 점에서 차이가 생길지가 좀 느껴지실까요? 네. 네, 요게 결국에는 일단 없네요. 잠시만요. 네, 더 뒤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제 체크리스트식으로 만약에 수행평가 채점을 하게 된다면은 보시다시피 평가 기준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학생들에 따라서 이 1번에 해당하는 것도 한 수준이 많이 다를 텐데
그 다른 정도,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들어가서 채점을 하게 되는 게 어려운 방식이라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결론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일단 뭐 채점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다양한 그 학생들의 그 수준을 좀 더 이렇게 차별화해 가지고 채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루브릭 채점 기준표 방식을 좀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요렇게 지금 그 평가 계획을 쓰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실까요? 어, 네. 아, 네. 저기 정현채 어, 선생님께서 네. 네. 아, 네. 통사를 가르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네. 요리과긴 한데, 음. 요런 식으로 해서 통사의 그 통합적 관점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 했는데, 점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똑같이 내용을 썼다고 해서 그 항목만이 아니라 그 항목 안에서 차별화가 되어서 수행을 통해서도 아이의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 확인될 수 있었어요. 좀 이렇게 그냥 잘한 아이, 못한 아이 이게 극단적인 점수 차이가 아니라 좀 정말 그 요소에서도 좀 더 잘한 아이, 좀 부족한 아이가 좀 차별화되고 그런 점에서는 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또 유용하게 쓰고 계신다라는 게 엄청 큰 힘이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채점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학생을 관찰하는 정도도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세특을 이제 기록을 하는 데까지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식의 이제 체크리스트를 하면은 적당히 보고 이제 넘어가는 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강제성을 좀 가지는 듯한 루브릭 채점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어쨌든 그 학생들 좀 개별화, 차별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수행평가 채점을 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이제 제가 세특에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요소와 기능 요소를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지위라는 사회 문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마인드맵으로 표현하였다. 이게 이제 내용 요소와 기능 요소와 결합이 되는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평가 척도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다 보면은 뭔가 그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되는 것 같았어요. 네, 제가 학기 전에 이제 방학 때마다 이렇게 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저도 이제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다가올 수업을 어떻게 이제 꾸려 나갈 것인지가 벌써 이렇게 딱 좀 윤곽을 잡아놓고서는 학기를 맞이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좋은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그 뭐랄까 교수 평기 일체화니까 이 평가도 굉장히 큰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좀 고민을 해보면은 더 좋은 이제 결과로 좀 쓰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 이제 등교를 했을 때 이제 수행 평가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제 실제로 이제 했던 수행 평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제 지위와 역할, 사회 집단을 좀 최소 이제 10개를 제시를 하고, 거기에는 이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5개,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미래에 갖고 싶은 지위. 그래서 이 미래에 갖고 싶은 지위를 앞으로의 그 진로와 연관 지어 가지고서는 생각하게끔 이제 수행평가를 유도를 한 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잡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역할이랑 사회 집단을 잘 연결하는지가 이 1차 시에 이루어졌던 수행평가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논술형이 이제 최소 35%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게 규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음 같아서는 이거 말고 좀 더 이 그 상호작용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좀 그런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논술형을 좀 만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했었던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1차, 2차 집단, 그 다음에 공동사회 이익 사회를 구분하는 걸 한 다음에 의미까지도 정확하게 써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평가를 한번 짜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할 모순 사례를 너무 간단하게 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뭔가 더 이렇게 상황극을 뭐 설정해 본다던가 아니면 정말 큰 그 경험이 있었다던가 이런 거를 이렇게 실제로 역할 모순 사례로 나타나게끔 한다면 되게 학생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을 좀 스스로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문제를 지금 겪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대로 이제 지내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나아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을 하기조차도 좀 많이 어려운 학교 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수업 시간 내에서 만들어줘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동안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채팅방에다가 그 링크를 공유해 드릴게요. 혹시 PC가 아니라 다른 이제 휴대폰이나 태블릿으로 들어오셨다면은 여기 QR코드로 바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 화면 공유를 아이고, 네, 화면 공유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네. 자, 네, 제가 채팅방에 지금 그 패들렛 링크를 저기 보내드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제가 화면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학생들 그냥 혼자서 교실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하게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요건 이런 식으로 다른 친구들의 결과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비대면 상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샘플로서 한번 좀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 지금 선생님들께 제안을 드리는 거는 그 미래에 갖고 싶은 지위예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교사가 뭐랄까 정점이 아니잖아요. 네, 끝이 아니라 교사도 그냥 우리 삶의 이제 과정에 놓여 있는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오랜만에 우리 선생님들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들어오셨을까요? 네, 그럼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한번 저처럼 이런 식으로 새로 직접 그 뭐죠? 이 글을 이렇게 게시를 하면서 캔버스라서 여기 이렇게 게시물 연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은 제 거 이렇게 딱 표시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샘플을 보여드리자면 저는 좀 결혼 정년기에 있다 보니까 네, 우선 남편과 이 아버지에 대한 이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제가 이 최수종 씨 사진을 놨잖아요. 네, 제 꿈이 그 정왕동 최수정이 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참 저의 그 반려자에게 하이라보다 더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요게 좀 핫하잖아요.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는 이 한사랑 산악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저도 등산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런 이제 산악회 좀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정왕동 최수종 해서 이벤트 엄청 많이 감동시키기 뭐 이런 식으로 네, 야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고요. 뭐 좀 먼 미래 한 15년 20년 후에는 제 모교로 돌아가서 대학 교수까지 그래서 대학생들과 정말 이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답니다. 네. 어떻게 다들 저기 잘 접속이 되셨나요?
그 뭐 약간의 시간을 좀 들여서 네,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들의 입장을 또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좀 잠시 제가 DJ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노래를 잠깐 틀어 놓을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번 나름대로 채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혜영 선생님도 같이 해보실까요? 제가 이름을 빼놔서 너무 죄송해요. 나를 알게 되어서 기뻤는지 나를 사랑해서 좋았었는지 우릴 위해 불렀던 지나간 노래들이 여전히 위로가 되는지 당신이 모든 뭔가 좀 질문들에 문제가 있나 봐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대답해준다면 그것만으로 끄덕이게 되는 나의 삶이란 충분히 의미 있지요. 제가 따로 그 권한을 지금 제한해 놓은 거는 없거든요. 이렇게 흘러가요. 혹시 그 뭐지? 패들릿 계정을 네, 맞아요. 네. 계정에 좀 로그인을 하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건데 아마 지금 익명 그 계정 없이 접근을 하면은 좀 뭔가 잘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지. 페이지 추가해서 그냥 새로 쓰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있는 거를 네, 눌러가지고 저는 구글에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여서 페이지 네. 추가가 지금 돼서 써지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이게 미래에 아마 갖고 계정 싶은 지위, 네, 이 밑에 역할, 사회 집단 여기까지 다 포함인 건가요? 다 네, 미래에 갖고 네. 싶은 역할, 사회 집단? 네, 좋습니다. 저도 한번 부족한 내용을 한번 같이 채워보겠습니다. 어디에도 없지만 어느 곳에 나 있겠죠. 가능하리란 믿어요. 혹시 그 패들렛 조작을 하는데 좀 그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이게 계정 없이도 원래 돼야 되는 건데 저도 지금 그 권한 뭐 이렇게 막아놓고 이런 게 없거든요. 이제 익명이어도 되는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박주원 선생님께서 지금 잘 해주시고 있네요.
그 우리 송양중학교의 네, 정지윤 선생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네, 업데이트를 실시간으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정말 맞아요. 이렇게 뭔가 진짜 교사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지위를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수성님께서는 이제 사진 작가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고, 우리 이혜정 선생님께서는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싶으시다고. 너무 좋은 꿈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정지훈 선생님께서 네, 네, 대학 교수님으로서 또 다른 지위를 갖고 싶은 아주 큰 포부를 갖고 계십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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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현채 선생님께서는 이제 학교라는 사회 집단에서 지금보다 더 전문성을 갖춘 그런 교사로서 미래에 있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제가 좀 안 오신 분들은 정지훈 선생님은 제가 원래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한번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름대로 제가 지금 해주신 분들은 색깔을 조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조금씩 이렇게. 오. 자, 다들 뭔가 이렇게 한두 가지 그 지위는 다들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정말 저 이거 지금 그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미래에 갖고 싶은 지위를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신기해하고 있어요. 네, 한번 제가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은 좀 이런 식인데요, 선생님. 충분히 뭔가 그 비대면 상황에서도 패들렛을 활용하면은 우리 학생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그 활동을 하는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제가 이제 보면은 네. 혹시 그 선생님들 중에서 뭔가 이 설렘 가득한 뭐 내면의 이 꿈틀거림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 선생님 있으시면 참 좋겠는데, 네, 혹시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요 좀 되게 뭐랄까 네, 정연채 선생님께서는 되게 꿈이 많으시네요. 네. 네, 지금 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 나중에 더 많은 그 지위를 가지면서 지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뭔가 좀 하나 이렇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꿈 얘기를 하면 막 되게 설레고 가슴 막 이렇게 설레는 그 느낌이 전 너무 좋아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육아휴직과 복직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그 새내기와 다를 바 없는데 나이는 들어버려서 그 좀 과도기적인 면이 있다 보니까 전문성을 좀 갖추고 싶은 욕구가 생겼고요. 그리고 자녀이자 부모가 된 가정 상태다 보니까 내가 자녀를 독립시킬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좀 지금부터 해야겠다는 생각과 제가 또 부모에게 연연해하지 않고 자유롭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고, 소프트웨어는 작년에 수업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컴퓨터의 소중함을 알게 됐고, 컴퓨터가 이제 우리 삶에 있어서 그냥 뭐랄까 우리의 몸과 같은 일부처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회에서는. 그래서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좀 문맹처럼 된다는 느낌이 받아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저의 욕구와 관련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근데 이걸 쓰면 선생님,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맞나? 이거 역할인가? 사회 집단인가? 지식이 없어서인지 그런, 또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처음 딱 만난 거다 보니까 쓰는 게 되게 부끄럽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애들이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걸 느꼈답니다. 네. 네, 맞아요, 선생님. 진짜.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그 관계 형성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정말 학생 그 입장을 잘 대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좀 더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저기 이일지 선생님께서는 지금 농부를 지금 꿈꾸고 계시는데 언제쯤 이걸 지금 실현하고자 생각 중이실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일단 다른 선생님들께서 뭔가 다들 너무 열심히 전문성 향상 쪽으로 쓰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써가지고 일단 저는 실천하고 있고요. 네, 텃밭 농사를 조금 짓고 있어요. 네, 원래 저는 되게 사람 좋아하고 이 일이 저한테 되게 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너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스트레스 이런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괜찮은데 이 관계에서 떠나와 보면 내가 거기서 힘들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확물은 얼마 없지만 사실 사 먹는 게 훨씬 더 싸지만 조용하게 풀을 뽑고 농사를 짓다 보면 거기서 엄청 많은 휴식과 힐링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이거는 퇴직 이유가 되면 전문 농부가 되겠지만 사실 또 저희가 쉽게 그만둘 수 없는 직업이다 보니 너무 밀어놓으면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조금씩 실천하고 있고요. 엄청 열심히 막 달리다 보면 지치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 엄청 막 이제 저는 한 가지만 썼는데 여러 가지 쓰신 분들도 있고 지금 저는 막 이렇게 뭔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잘하자. 그래서 이 연수도 저도 계속 2학년과 3학년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너무 뭔가 마음이 지치고 일단은 너무 뭔가를 잘하고 싶다는 마음은 내려놓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네, 일단 이런 걸 썼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정말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고민거리가 생기는 그런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뭔가 그냥 제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 그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렇게 다 써주신 걸 제가 다 읽었는데 뭔가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네,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그 미래에도 뭔가 타인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작가를 하더라도 박주원 선생님께서 힐링을 줄 수 있는 책을 쓰시겠다고 하고 우리 고영애 선생님께서도 네, 이 사진으로 인해서 또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시고 참 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다는 걸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네, 참 학교에만 이제 한정되는 것 같아 좀 그런 면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이제 현재지위는 아니고 미래지위를 가지고서는 좀 생각하는 시간 가져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학생들에게도 이렇게나마 그 학교에서 자기 스스로 좀 생각할 시간 주는 게 꼭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활동을 해보았고요. 다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했던 그 수행평가 결과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한번 링크를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여기 있다. 네, 제가 조금 추려가지고 한 12명인가 13명 정도에 해당하는 결과물만 지금 패들렛에다가 공유를 해놓았는데요. 한번 이렇게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혼자 잘 떠들고 있을게요. 네. 쌤들께서도 여러 학생들 결과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보기에는 아니 저기 뭐죠? 저는 이제 PPT 화면으로 이제 볼게요. 네,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잘합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지위에서 막히는 경우는 없고, 그리고 이제 역할도 제가 그냥 학습지 그리고 수업에서 다뤘던 역할은 되게 간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 두 줄로 끝나는 그런 내용만 접했다 보니까 학생들이 역할에 대해서도 그렇게 뭐 이렇게 부담을 느끼거나 뭐 더 많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역할에서도 뭐 대체적으로 잘했고, 그래서 이제 뭐죠? 사회 집단 연결하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따가 이제 제가 마무리 짓기 전에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어떻게 지금 선생님들 잘 훑어보고 계실까요? 네.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조금만 아, 확대해 주세요. 혹시 잠시만요. 이게 직접 아마 패들렛에서 클릭을 하시면 패들렛에서요? 네네 패들렛에 보실 수 있을 텐데, 없는데 제가 한번 대표적인 결과물을 직접 이렇게 그림 파일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네, 뭐 그래도 일단 자식 자랑 하는 것처럼 제일 잘한 학생들을 먼저 보여주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반에 아주 뛰어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아주 제가 의도한 대로는 완벽하게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카, 뭐 국민, 동아리 부원, 고등학생, 그 다음에 우리 반의 학급자치회 지휘까지 이렇게 해서 아주 적절하게 지금 사회집단을 연결을 해주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유아교육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로서 그리고 유아교육과 학생으로서 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이걸 또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차 시에는 이 정도로 이제 학생이 좀 정리를 해보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에 해당하는 게 동일한 학생이 좀 글씨가 별로죠. 글씨를 잘 쓰는 학생이 참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논술을 한 거는 뭐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학력 수준이 높지 않은 친구들도 여기 접촉 방식 결합의지 뭐 등등의 이제 사회집단 의미를 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 해주었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거의 그냥 3단 이제 논법 그런 느낌이에요. 전개를. 네, 이렇게 해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친구는 역할 모순 사례를
현재에 해당하는 걸로 답해준 친구들도 있고, 본인이 이제 미래에 가지게 될 그 지위에 따라 역할 갈등 겪는 것에 답을 해주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미래에 해당하는 얘기였어요. 자기가 엄마가 되고, 그 다음에 국제무역 전문가라는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할 모순을 좀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또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좀 수업 차시를 더 드리고 더 뭐랄까요, 풍부하게 만들고자 제가 의도했다면 더 많은 이제 이야기를 꺼내고 그거에 대해서 좀 자아 정체성이라는 거에 걸맞게 좀 충분한 숙고의 시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행평가 이 복잡성, 그러니까 수준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는 이제 한 얼마 없고 좀 많이 힘든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많아서 좀 그 친구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제가 평가 수준을 그리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위도 이 친구는 거의 뭐 1등급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크게 겪고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 못하는 것과 상관없이 참 이 대한민국 입시 제도에서 허덕이고 있는 학생과 교사를 지금 보고 계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시간 나셔서 이렇게 패들렛 페이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이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결국엔 우리 학생들 원하는 만큼 그런 대학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이 교과서 획득을 정말 잘 써야겠다. 너무 큰 부담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기본적인 그 틀을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과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가.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요소와 기능 요소가 이제 평가에도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이렇게 쓰게 됨으로써 제가 관찰할 수 있었던 사익과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익과 역량만 이렇게 해놨지만 뭐 좀 뭐죠? 그러니까 이제 기호에 따라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나오는 핵심 역량도 있잖아요. 여기서 빠진 게 이제 심미적 감수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지위와 역할 이런 걸 답을 해주면서 학생의 진로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잘 조합을 해서 이제 세특으로 반영하고자 한번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과 세특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유치원, 네, 되게 아기자기하게 마인드맵을 그려준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써보고자 생각은 했는데 아직 나이스에는 없습니다. 저는 방학 직전에 몰빵해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교과 개념을 이렇게 위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분함으로써 뭐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발휘하였다. 좀 사실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수행평가 그 2차시 결과를 가지고서 이 역량이란 말을 써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역할 모순에 대해서도 잘 이제 서술한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 해당 진로, 진로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명시를 해줌으로써 이 학생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이구나, 이거를 우리 종합전형 입학사정관들께서도 잘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래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에 제가 이제 그 수행평가 그 마지막 문항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그 지위를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도 하게끔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걸 좀 겉으로 이제 드러낼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판적 사고력, 자기관리 역량을 그 2차시 수업한 거 가지고 한다는 게 조금 저도 좀 마음에 걸리지만, 제가 더 이제 내실 있는 수업과 평가를 한다면 충분히 관찰 결과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2차시 그 사례 결과물 보여드렸던 친구예요. 국제무역 전문가 이 얘기를 했던 당찬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국제무역 전문가라는 게 이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참 특이하게도 또 인권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이 친구는 저랑 그 동아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동아리가 이제 참시민이라고 이 사회적 소수자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동아리라서 이게 확실히 그런 학생의 그 개별적인 특성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잘 드러나는 점이 좀 저는 인상 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면 이게 이제 1학기에 해당하는 거를 저는 그냥 이걸로 끝내려고요. 네, 2학기에는 이제 오늘 사례 나눔을 드리진 못하지만 이제 전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본인의 진로와 연결지어서 표현하는 활동이 이제 2학기 그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세특도 써야 되다 보니까 이쯤에서 이제 딱 마무리를 짓는 게 좋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그 나름대로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이제 속해서 살아갈 그 사회는 어느 곳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 단원 선정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엔 학생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아직도 저희 학교는 일렬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목소리를 아직도 다 몰라요. 제가 너무 죄스럽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름은 다 알지만 이 목소리도 제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떠오르는 정도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알 수 있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진로와 연계해서 교수평기 1차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는 것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진짜 학생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걸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학생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어느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라면 그 이제 해당하는 수업과 수행평가를 진행할 때 제가 그 관련된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먼저 해주면은 더 그 진로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라는 제 기대가 지금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담임 선생님이랑 그 진로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모르세요. 네, 이런 이제 활동을 함으로써 저는 교과 학생들의 그 성향이나 정보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워낙 바쁘게 지내시거나 상담을 따로 가지지 못하는 담임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바쁜 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이 교과 수업을 통해서 도움이 된다면 학생들에게 좋은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학생들에게 그만큼 또 맞춤식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저의 이번 그 사례 나눔을 통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점이 더 많았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마인드맵으로 표현하는 게 있었는데 마인드맵으로 그치는 게 저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그 비대면이랑 이렇게 한 줄 앉아서 수업하는 게 아니었다면 아마 두세 차시를 더 들여가지고 그 학생들이 마인드맵을 토대로 다른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간 더 가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역할, 나랑 비슷한 역할 또는 내가 주변에서 봤던 지위에 따른 역할은 뭐가 더 있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제 토론 활동을 하면은 더 풍부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인드맵에서 사회 집단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성인에 비해서는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얼마 없다 보니까 가족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뭐 형, 그 다음에 손자 뭐 해가지고 현재 지위 4, 5개를 다 가족에 있는 걸로 다 이렇게 채워버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사회 집단에 대한 평가 기준이 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중복이 되는 거를 어떻게 채점을 할 것인가. 막 그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일단 그냥 틀린 말은 아니니까 뭐 정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조건을 좀 더 우리가 그 세부적으로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최대한 다양한 내가 정말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위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느끼게 만들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일단 온라인에서 그 강의 수업을 했고 등교를 해가지고 다 이제 채운 거잖아요. 그 수행평가를 실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업보다는 한 10분에서 15분을 이렇게 수업 제가 개념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 30에서 35분에 해당하는 것을 실제 활동을 하는 걸 해서 그걸 누적시켜가지고 수행평가 채점을 하게 되는 방식이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준거 집단을 제가 이 수행평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나의 지위에 따른 그 미래에서 이제 미래의 지위에 따른 그 사회 집단을 얘기하는 게 결국엔 우리 학생들의 준거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그 준거 집단에 대해서 더 이제 확실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 그런 거를 이제 또 여러 차시를 들여가지고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이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까지 알고 그걸 또 다른 친구들이랑 또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참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도 참 이번 그 사례 나눔을 이렇게 하면서 부족한 점을 좀 많이 찾았고 이거를 다음 이제 연도에 반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뭔가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셨을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렇게 뭔가 또 지목을 해서 말씀해달라고 하면 너무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패들렛 링크를 하나 더 지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고 나면은 요런 이제 패들렛 폼도 있잖아요. 네,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채팅 그 형식으로 이렇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패들렛 또 페이지예요. 저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제가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네. 제 사례 나눔이 좀 도움이 되었다면 참 좋겠는데요. 혹시 그 우리 교사들은 다 마찬가지잖아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 제가 안 보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엄혜영 선생님한테만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아이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그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우리 교사의 전문성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했던 데에서 느낀 점을 좀 나눠주시면 그게 또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또 다른 아이디어가 되고 배울 점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제 수업을 통한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각자의 그 교육 철학과 수업 이제 성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는 이런 거를 제 방식은 이런 식인데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좋고 우리 다른 선생님들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글을 정리를 해주시고 같이 나누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참 이번 주 안 그래도 막 갑자기 더워져서 체력적으로 힘드셨을 텐데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학교에서 좀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날들로 제가
맞아요. 제가 이거를 잠시만요. 네, 마지막 화면을 제가 야심차게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안 보여드리면 섭섭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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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보시면 아이들과 의미 있고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행복하세요.